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3과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2장부터 시작한데요. 1장은 너무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뺐습니다. 자, 2장,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의 모든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그 친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자동차의 순간 속도, RPM, 분당 회전수, GPS, 방위각, 브레이크 신호, 각도의 운행 기록 자료들을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 자,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 뭐 급가속을 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운전자와 운수회사에 제공하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개선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에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의 분석 항목은 뭐가 있냐? 자, 먼저 자동차 운행 경로에 대한 궤적입니다. 추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운전자와 시간대별로의 운행 속도, 그리고 주행 거리를 비교해보고요. 진로 변경 횟수, 얼마나 차선을 많이 바꿨냐? 그리고 사고 날 뻔한 적은 없냐? 그리고 과속, 급출발, 그리고 급브레이크, 위험한 운전을 하진 않았는지 등을 분석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자의 행태를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밖의 운행이나 사고 상황에 대한 확인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 활용도 어떻게 하냐? 자, 자동차 운행 관리, 운전자 관리, 자, 교통수단 및 운행 체계 개선, 그리고 교통행정기관의 운행 개통 및 운행 경로 개선,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 개선, 그 밖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까지 활용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의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전 영상 이 과목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스탠딩 웨브 현상 말씀드렸죠. 타이어가 이렇게 돌아갈 때 땅에 있는 땅과 마찰로 인해 열이 생겼을 때 타이어가 쭈글쭈글해지는데, 자, 다음 땅에 접지될 때까지 원래는 식는데 차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타이어가 식지 않고 쭈그러진 상태로 타이어가 운행이 되다 보니까 진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가 땅과 마주한 접지면을 기준으로 찌그러진 타이어가 복원되지 않고 다시 접지되면 타이어에 진동의 물결이 남는 현상, 타이어 파손, 진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행속도 감소하면 되겠고요. 타이어 공기압을 높여주고요. 마모된 타이어, 재생 타이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닝록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닝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이죠. 모닝은 아침이에요. 자, 아침은 습하죠. 아침은 습합니다. 자, 그래서 녹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철이 물에 닿으면 녹이 생기죠. 그래서 아침에 녹이 생긴다. 아침 영어로 모닝에 녹이 생긴다. 모닝록. 그래서 습하다. 자, 습하거나 비가 자주 와서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쓰는 현상이 모닝록입니다. 이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아침에 자주 생겨서 모닝록이다. 자, 어떻게 해결하냐? 서행하면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한번 천천히 또 밟고 착착착 이렇게 밟다 보면 녹은 자연히 닦여서 사라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휴게 시설의 종류와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휴게소의 종류가 4개나 있습니다. 저도 요거를 이제 공부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자, 먼저 일반 휴게소는 사람과 자동차가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주차장, 녹지 공간, 화장실, 주유소, 식당.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휴게소가, 요게 일반적인 휴게소였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간이 휴게소는 짧은 시간 내에 자동차 점검, 그리고 운전자 피로 회복 등을 위한 주차장, 녹지 공간, 화장실 등, 요 정도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화물차 전용 휴게소가 있어요. 자,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은 외워주셔야겠죠? 자, 화물 운전자를 위한 전용 휴게소입니다. 식당, 숙박시설, 편의점, 샤워실도 있다. 자, 숙박시설과 샤워실이 있다는 게 참 특이하죠? 그리고 쉼터 휴게소는 우리 졸음 쉼터 같은 느낌이에요.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만 해소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화장실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게소 종류 4개 구분해 주시고요. 자, 우리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앙분리대란 콘크리트나 방호벽, 방어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왜 있냐? 먼저 상행, 하행 교통분리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고장난 차, 사고난 차량이 잠시 정지할 수 있는 광폭분리대, 이런 것들도 제공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죠.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잠시 쉴 수 있죠. 자, 그리고 교통관제시설 설치 공간 등 제공,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뭐 도로 수리하는 차량들도 잠시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안전한 섬 역할, 물론 일로 횡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위험한 경우 여기서 잠시 안전을 좀 그나마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야간 주행 시 대형차의 전자동 눈부심 방지. 자, 그리고 요런 것들 우리 도로에 있을 때 여기 콘크리트 벽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 불빛이 앞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불빛을 보호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호 울타리는 뭐냐? 우리 중앙 분리대. 여기 중앙 분리대에 방호 울타리 있다고 했죠? 자, 이 방호 울타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차량이 구조물과 직접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 운전자의 파동과 상해를 줄인 뒤 다시 진행 방향으로 차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시설이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직접 부딪히는 것을 방지한다. 자, 요건 무슨 뜻이냐? 줄인다. 또 상해를 줄인다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고 방지 기능은 없어요. 대신 우리가 사고의 피해를 줄인다라는 거에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사고를 우리 중형 사고로 줄이고 중형 사고는 소형 사고로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방호 울타리입니다. 자, 우리가 차가 튀어져 나가서 다리, 교각 밑으로 떨어질 뻔한 것을 이 방호 울타리가 지켜줘서 그나마 떨어지지 않고 중상으로 그나마 사망사고로 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방호 울타리. 그래서 방호 울타리는 시험 문제 사고를 방지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럽개 보겠습니다. 자, 기럽개 정말 쉬운데 기럽개가 갓길이라는 것만 아시면은 우리가 생각해서 풀 수 있어요. 상식과 경험선에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럽개는 도로를 보완하고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럽개가 넓으면은 우리 차량의 이동 공간이나 우리 시야가 넓어지죠. 당연하죠. 넓은 게 좋겠죠. 그래서 기럽개 폭이 넓을수록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럽개는 누가 쓰냐? 긴급차 주행할 때.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흐를 때 노면이 패이지 않게 갓길로 다 보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기럽개는 고장차의 대피 공간, 교통의 안정성, 쾌적성을 제공하고요. 도로 관리 작업 공간 확보하고요. 곡선 도로의 시거, 이제 시야를 증가시켜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보행자의 통행 장소로도 사용 가능하다. 자, 물론 통행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 대피를 할 수 있게 기럽개를 이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5장 안전운전 기술에서 눈여겨볼 거는 일단 먼저 계절별 유의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우리 봄부터 보면요. 자, 봄에는 우리 새벽에 도로가 얼어있죠. 지반이 약해져서 낙석이나 도로에 균열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왜? 얼어있던 땅들이 녹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봄에 황사 있죠. 시야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갑자기 기온이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막 몸이 나른해지는 이런 충곤증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졸음운전 야기되고요. 보행자 돌발 상황에 늘 대비해야 됩니다. 자, 개학 시즌이므로 어린이 사고, 노약자 사고가 증가하겠죠. 우리 3월에 개학하죠? 개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 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 충분히 휴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가을, 겨울도 살펴볼 건데 우리 계절별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상 알고 있는 특성들을 떠올려서 요렇게 되면 요런 사고 날 수 있겠다. 충분히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여름도 볼까요? 비 많이 오죠? 장마 있죠? 장마 무더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불쾌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 작용으로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요. 물이 많이 고여서 급제동 유의해야 됩니다. 수막 현상 주의해야 되죠. 자, 그리고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졸음운전이 일어날 수 있죠. 자, 불쾌지수 일어나서 난폭운전, 다툼, 경적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보행자들이 우산을 쓰고 다녀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시야가 좀 좁아집니다. 그래서 보행자 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굉장히 덥죠. 냉각수 점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차량 내 습기 잘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 계절 문제는 우리가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가을도 볼까요? 자, 가을의 특징 외워주실 거는 안개. 안개는 봄에도 많지만 가장 많은 것은 가을이다 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오고 있고요. 자, 안개로 인해 새벽에는 노면이 얼기도 해요.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동사고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단풍이 참 이뻐요. 여행도 많이 가고 우리 야유회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주의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농번기, 우리 농번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도 같은 데서는 농번기, 지게차, 수학기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을 말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춥죠. 꽃샘추위 같아요, 막. 자, 꽃샘추위는 물론 봄이지만요. 자, 보행자들의 주의력이 하락할 수 있고요. 행락철 사고로 이제 주의를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겨울은 우리 추워요. 춥고 춥습니다. 자, 그래서 얼어요. 빙판길 충돌, 추돌 사고, 도로 이탈 사고 발생하고요. 먼 거리의 도로가 평탄해 보이는 이런 착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실제는 빙판길, 블랙아이스 주의하셔야겠죠.
눈엔 보이지 않지만 노면이 얼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행자들이 춥다 보니까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동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제가 건너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 버스 정장을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야 될 거를 춥다 보니까 빨리 갈래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돌아가는 스핀 현상이 잦고요. 가장 사고가 많은 계절은 겨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서 좀 볼 거는 이제 야간 운전인데요. 자, 야간 운전은 가시거리가 짧죠. 그래서 100m 이내이면 우리 50% 감속해야 돼요. 어두운 경우 때문에 100m 이내로 가시거리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 50% 감속 운전해야 되죠. 또 추가로 뭐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눈이 자, 20mm 이상이다. 이상인 경우, 그리고 가시거리 100m 이내인 경우 뭐 폭우나 또 안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노면이 얼어 있는 경우 50% 감속해야 된다는 거 한번 다시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새로 졸음운전, 서행, 대형차의 전조등, 우리 눈뽕되죠?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주정차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 안갯길에는 전조등, 안개등, 비상전멸등을 켜고 운행하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가시거리 100m 이내면은 뭐죠? 최고속도 50% 감속. 자, 나왔죠? 자, 그리고 커브길에서는 경적을 울리며 나의 위치를 알리래요. 자, 알리래요.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경제운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운전은 약 방어운전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운전 효과는 어떻게 되냐? 차량 관리 비용, 고장 수리 비용, 타이어 교체 비용 등이 감소한다. 자, 경제운전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비주행하는 거예요. 자, 연비주행은 뭐냐? 브레이크를 최대한 쓰지 않는 거죠. 자, 내가 속도를 줄 것을 감안을 해서 미리 엑셀을 떼는 것이 연비주행인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 브레이크 패드도 잘 닳지 않겠죠. 그러면은 남들은 뭐 10,000km에 패드 한번 갈 거 나는 20,000까지 탄다라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오토바이가 지금 15,000 됐는데 브레이크 패드를 아직 갈지 않았어요. 너무 쌩쌩하기 때문에. 네, 잠시 자기 자랑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공해 배출 등 환경 문제 감소, 그리고 교통 안전 증가, 운전자와 승객의 운전 스트레스 감소, 자, 그리고 고장 수리 작업 등의 시간 손실 감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도로의 상태, 울퉁불퉁하면은 경제 운전하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날씨, 기상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타이어의 상태, 엔진의 상태, 그리고 교통 상황, 뭐 차가 너무 막힌다면은 경제 운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겠죠? 자, 그리고 공기 역학인데 이거는 자, 우리 뭐 대기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기압이 굉장히 뭐 만일에 높다고 한다면은 또 기분이 좋은데 또 저기압이면 기분이 낮죠. 자, 요런 것들이 심지어는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물리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공기 역학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목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전 또 4과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